우리 안 해도 돼. 네, 오늘 선고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 아동학대로 판결이 나왔는데요. 자신의 자식이 학대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당연히 부모로서는 뭐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고요.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이 장애의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의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정말 협력을 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런 것들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꼭 밝히고 싶습니다. 형량에 대해서는 일단 받아들이시나요? 항소 여부는 어떠신지? 글쎄요, 항소는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검사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증거 중에서 일부만 인정되고 일부는 또 인정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 그 부분은 아마 그게 뭐 짜증이 섞인 뉘앙스라든지 뭐 반복적인 훈육에서 강한 표현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증거가 인정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한 일이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해되기를 바라시나요? 사실 이 사건은 특수교사 선생님의 사정을 보면 혼자서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그런 과중된 스트레스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또 특수반도 과밀 학급이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인 미비함이 겹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선생과 학생을 분리하는 방법은 고소밖에 없다는 답변밖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까지 되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CTV가 없는 교실에서 녹음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위법성이 조각됐다고 재판부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몰래 넣은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었는데요. 사실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는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잡아낼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운 어린이들, 노약자들, 또 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고에서 정석대 부분 해가지고 아동이 어느 정도 피해 받았는지 입증이 재판부가 좀 어려워서 네. 아동이 어느 정도 지금 힘든 상황, 뭐 피해 상황들이 실제로 발생한 건지 혹시 부모님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근데 그 증상은 제가 아이의 어떤 좀 내밀한 증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특수교사분한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없으신가요? 딱히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는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이는 현재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홈스쿨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방송에서 밝히실 내용은 좀 어떤 내용으로 좀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방송은 사실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언론 인터뷰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재판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인지한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들을 다 이제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중간에 어떤 선생님들 선처를 취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입장문에 선생님의 선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다가 중간에 취하하면서 더 여론이 악화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취하하게 된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를 다시 학교에 보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학교를 다시 보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부분인가요? 일단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는데요. 통합학급이 있는 일반 학교로 돌아가는 방법, 뭐 특수학교에 가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를 다 열어놓고 고민을 했는데 아직도 저희가 좀 결정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가정에서 보호하면서 천천히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작가님 비난하는 여론이 사실 되게 많았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해주시죠.
그게 이제 저희 부부가 어떤 굉장히 애정으로 아이의 문제 행동을 감싸온 헌신적인 특수교사의 어떤 밥줄을 끄는 그런 것으로 이제 비추어져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요. 일단 오늘 판결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좀 해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 개인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변호인 측에서 항소, 그러니까 검사 측에서 안 하고 변호인 측에서 항소를 할 경우에는 또 차후에 좀 재판에 참여하실 계획 있으신지?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역고소도 당하셨다고 전해 들었었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고소는 아니고요. 그 유재현 교수라는 분께서 국민신문고에 가정에서의 아동 학대가 의심이 된다면서 이제 고발을 하신 건데 그분은 예전부터 좀 허황된 주장을 하시던 분이라 법적인 조치를 지금 취할 생각입니다. 과도한 언론 보도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네.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제 사건 초기에 그 아이의 어떤 장애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부각시킨 선정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교육청 상대 측의 교육청 변호사께서는 아이와 부모 간의 어떤 그런 아이의 증상이 담겨 있는 내밀한 카톡 내용을 언론사에 제공함으로써 굉장히 큰 고통을 저희 가족에게 주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그 여러 개의 언론사들이 어떤 경고나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애 사건을 다룰 때 좀 더 세심한 그런 손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있으신가요? 일단은 뭐 아까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아직도 그 사건이 벌어졌던 특수학급에 선생님이 아직도 제대로 그 배치가 안 돼서 뭐 15개월째 17번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직도 그 학교 학생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책임감이 있으시다면 그 문제를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업 작가로서 활동 계획이나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활동 계획은 뭐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오늘 저녁에 9시에 개인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